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요 영상을 했죠. 그죠? 10년, 30년 이렇게 투자해도 개인들의 현실에 개인들의 그 수익률의 범위가 예금 이자 이기기도 힘들다 라는 영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개인들은 그렇게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이기지 못하는 수익을 거둘까? 그리고 대부분 손실을 볼까?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미리 결론 내리면, 이제 뭐 여러분이 뭐 3년, 5년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제 주변에 뭐 주식도, 다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뭐 여러분이 그 집을 사고 나서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모은 초기 투자 자금을, 대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주변에 뭐 투자 카페 그런데 뭐 고수들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그런 거 한번 사보고 그랬다가 뭐 처음에는 몇 번 법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벌어요. 그러다가 그 뉴턴의 그 그래프 보셨죠? 그래프. 찔끔찔끔 벌고 하다가 큰 돈 넣고 그리고 몰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초기 투자 자금을 경험도 없고 그럴 때 그런 뭐 이 투자 카페 같은 데서 종목 추천받고 그래가지고 위험한 개별주 하다가 잃어버려요.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 좀 하고 절치부심 와신 상담해가지고 또 종잣돈을 모으겠죠. 그래가지고 요 과거의 습성대로 또 투자하다가 또 잃어버립니다. 이 반복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융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을 유동성 공급자라 그러죠. 유동성 공급자. 좋은 말로 하면 좋은 말이 아니죠.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유동성 공급자라고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부추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부추. 그 돼지국밥에 넣어 먹는, 잘라 먹는 풀이죠. 잘하면 잘라 먹고, 잘하면 잘라 먹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금융시장에 이렇게 돈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요 포스팅에서처럼, 개인들의 그 장기 투자 수익률이 저 모양 저 꼴인 것은 이 두 줄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투자판에서 벌어질 법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일지도 모르고 저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거든요. 뭐 유튜브 댓글이든 블로그 댓글이든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몇 년 저축을 해가지고 혹은 뭐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이렇게 목돈을 받았어요. 5천만 원 1억이 생겼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무슨 종목 살까요? ISL을 먼저 합니까? 연금저축을 먼저 합니까? 미국 직투를 먼저 합니까? 영상 찾아보면 다 있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남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자기 메일 주소까지 막 남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삭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뭐 투자 카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나 돈 얼마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딱 봐도 호구죠. 그죠? 초보입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사기꾼들이 쪽지 보내가지고 접근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댓글로 이런 질문을 제가 남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삭제합니다. 제가 또 삭제해요. 사기꾼들 접근합니다. 자, 이 바닥에서 여러분 빼고는 모두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고자 접근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새로운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 올라올 때마다 최근에는 뭐 삭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경고를 해줍니다. 구체적인 금액 그런 거 남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일단 아래 사례가 3개 있는데 다 이런 질문자들이 이런 초보, 아마추어, 호구 질문자들이 그치게 될 비정한 금융시장의 실제 상황이다. 자, 철수와 갑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이제 착실하게 뭐 주식 같은 거 안 하고 적금 부어가지고 1억 만들었어요. 그죠? 뭐 직장인들 뭐 1억 5억 정도면 만듭니다. 그죠? 연 2천만 원 정도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 쓰고 해가지고 1억은 만듭니다. 근데 주변에 이제 막 누구 X나 Y나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었네, 코인으로 돈 벌었네, 이런 사람들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철수와 갑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고자 하겠죠. 그래서 갑은 주식 유튜브, 이제 뭐 주식 카페 같은데 뭐 고수, 그런 사람들 유튜버, 뭐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 그런 사람들 유튜버 열심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 또 그런데 뭐 이 가입비 내고 회원 가입해가지고 또 종목도 받아봅니다. 리딩이죠. 그죠? 리딩. 다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아는 게,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사팔사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으로 되게 이런 사람들이 상승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100만원, 200만원 법니다. 뭐 1000만원 넣어가지고 10%, 20% 그렇게 벌다가 이제 뉴턴 봤죠? 뉴턴. 요렇게 벌다가 찔끔찔끔 벌다가 큰 돈 넣고 파산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빠져나왔을 때는 파산이었다. 뉴턴도 일진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행태를 겪고 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 5년 동안 모은 1억 원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뉴턴처럼 이렇게 주식하다가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반토막 나는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은 야 1억이 1년 만에 5년 모은 1억이 1년 만에 5천만 원이 돼버렸다.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주식 유튜버들이 뭐 4차 산업이 어쩌고 2차 전지가 어쩌고 전기차 침투율이 어쩌고 이런 얘기 이제 전부 다 바보들의 합창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존 보그를 만나가지고 이제 뮤추얼 펀드 상식을 읽고 인덱스 패시브 투자를 하고자 한다. 정신 차렸어요. 그죠? 1년 만에 이렇게 정신 차린 것도 대단합니다.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원에서 반토막이 난 5천만 원에서 매년 이제 2천만 원씩은 이제 아끼고 저축을 했으니까 매년 연초에 2천만 원씩을 보태가지고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경우 갑의 10년, 20년, 30년 연평균 수익률, 이 적립식이니까 머니 웨이티드 리턴을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MWRR. 어떻게 될까? 적립식의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과 비교 대상으로 철수는 이 스토클라이머스 유튜브를 보고 처음부터 그냥 1억 원을 S&P 500에 몰빵하고 역시 연 2천만 원씩 적립하며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CAGR은 10% 되겠죠. 그죠? 10%. 그래서 철수는 10년, 20년, 30년 연평균 수익률 MWRR을 계속 10% 이렇게 누렸고 갑은 처음에 1억 원이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향후 이제 5천만 원에서 매년 2천만 원씩 보태가지고 이렇게 10% 수익을 올렸지만 실제 갑의 자산의 수익률은 5.07%예요. 이게 뭔 말이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디 갔냐? 자, 이걸 볼까요? 자, 갑입니다. 그죠? 처음에 1억 원이, 5년 모은 1억 원이 5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죠?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CAGR 10%로 계속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해요. CAGR 10%로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누적 수익금은 한 5년 차까지는 마이너스네요. 그죠? 누적 수익금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계속 CAGR 10%로 운용을 하지만 2천만 원씩 보태가지고 10년 차 때 원금이 2억 8천만 원이 되고 최종 자산이 기말 자산이 4억 1,600만 원이 되니까 그 MWRR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공식에 넣어보면 요 기간 동안 1년부터 10년 동안 요 기간 동안 MWRR이 5.07%예요. 연평균 수익률이. 그리고 20년 동안 역시 계속 이렇게 2천만 원씩 보태가지고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삽니다. 그죠? CAGR은 10%예요. 그래서 20년이 되면 8.26%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8.26%. 그런데 철수는 계속해서 인덱스 펀드만 했으니까 계속해서 MWRR이 10%겠죠. 그리고 30년 차가 되면 이제 갑은 MWRR 연평균 수익률이 9.01%인데 그나마 이제 철수하고 약 0.99%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인덱스 펀드 투자만 해가지고 수익이 33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죠? 잘 회복했죠. 계속 그렇게 개별 주식 했으면 이 MWRR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처럼 1.9%가 됐을 것이다. 자, 요 의미를 알겠죠? 요 수익률의 의미를 알겠죠? 그래, 수익률 차이는, 자, 10년 동안은 갑은, 철수와 연평균 수익률 차이가 4.93%포인트 차이 난다.
그리고 20년 운용하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30년 운용하면 그 1억에서 5천을 잃었지만 하지만 계속해서 2천만 원씩 보태가지고 30년을 이렇게 착실히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니까 그 수익률 차이가 0.9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단 1년에 이 갑의 투자 뻘짓 1년 동안 그 개별 주식 사팔사팔 하다가 10년 연평균 수익률 차이를 4.93포인트 퍼센트포인트 벌리고 4.93%포인트 벌리고 30년 연평균 수익률 차이를 경쟁자에게 약 1%포인트 뒤처지게 만든다. 그 자산 차이는, 자, 수익률 차이는 이렇지만 자산 차이는 적립원금은 10년 동안에는 2억 8천만원, 30년 동안에는 6억 8천만원. 자, 10년 동안 이렇게 갑이 뻘짓해가지고 자산 차이가 철수하고 1억 4천1백만원 차이가 나버렸어요. 20년 동안에는 3억 6천 차이가 나고 30년 동안에는 4억 5천 차이가 난다. 하지만 갑이 인덱스 펀드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개별 주식을 했으면 이 차익은 더 커졌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2번은 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아까는 절반이 반토막 났는데 갑의 투자 종잣돈 1억 원이 9천만 원 손실, 마이너스 90% 손실이 발생했어요. 1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1년 만에 마이너스 90% 손실 가져오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뭐 레버리지, 파생상품, 개별 주식도 급등주, 급락주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뭐 이 개인들은 그 대주거래로 개별 주식을 공매도도 할 수 있대요. 그 우리나라 주식이지만 자 그런 식의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래 위 양방향으로 다 해먹겠다라고 생각하면 필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1억 원이 9천만 원 손실이 나가지고 시드머니가 1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제 저 위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주변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냐? 비현실적이다. 라고 억울해할 필요 없다. 언제든지 저렇게 개별 주식하는 사람한테는 닥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 아무튼 철수와 갑은 10년 모은 돈 1억 원을 가지고 10년 동안 1억 모았어요. 철수는 위에처럼 인덱스 펀드 투자하고 갑은 그 피 같은 1억 원을 개별주 레버리지 파생상품 투자하다가 1년 만에 마이너스 90% 손실이 났다. 그리고 이제 향후 그나마 갑이 이제 정신 차리고 10년, 20년 은퇴할 때까지 연 2천만 원씩 연초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 정신 차리고 이제 적립 투자했습니다. 갑도.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인덱스 펀드 투자한 철수 그리고 주식 투자 1년 차에 마이너스 90% 손실 내고 11년 차부터 정신 차리고 인덱스 펀드 투자한 갑의 10년, 20년 투자 수익률은 자 30년 후에는 없죠. 그죠? 20년 후면 이제 철수와 갑 모두 이제 60세 은퇴 연령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연평균 수익률, 적립식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 머니 웨이티드 리턴은 어떻게 될까? 자, 갑입니다. 그죠? 자, 31세부터 40세까지 10년 동안 적금 부어가지고 1억 원을 모았어요.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9천만 원 손실이 나버렸네. 그리고 이제 요 1년 차부터 자, 요 1년 차부터 이제 2천만 원씩 요 이제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 어디 갔나? 누적원금, 기말자산 1천만 원이 됐죠. 그죠? 요 1천만 원에 2천만 원 보태가지고 자, CAGR 10% 인덱스 펀드 투자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CAGR 10%로 운용합니다. 하지만 투자 8년 차까지는 손실이네요. 그죠? 매년 이렇게 2천만 원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8년 차까지 손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괴롭지만 인덱스 펀드 패시브 투자의 힘을 믿고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년 차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하지만 역시 누적 원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손실이에요. 그죠? 여전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0년 차에는 보자. 10년 차에는 기말 자산이 누적 원금이 이쪽이 누적 원금이고 이쪽이 기말 자산이니까 1,400만 원이 수익이 맞네요. 자, 10년 차부터 9년 차부터는 이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죠? 9년 차부터는
원금이 2억 6천만 원인데 그래도 1,3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다행입니다. 개별 주식 했다가는 10년 차에도 여전히 손실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년 차에는 이제, 자, 10년 차에 누적 원금이 2억 8천만 원이 되고, 기말 자산이 3억 2천만 원이 됐는데, 요 금액이 연평균 수익률이 1.1%예요. 1.1%. 자,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1%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연 2천만 원을 꾸준하게 넣었다. 그러면 6.87%로 연평균 수익률이 6.87%로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그래프에 봤었던 시장 수익률 정도 되죠. 그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철수의 20년 후의 최종 자산은, 자, 철수는 계속해서 그냥 인덱스 펀드에만 넣었다 그랬죠. 그죠? 인덱스 펀드에만 철수는 넣었으니까 철수의 20년 후의 자산은 위에와 같습니다. 그죠? 철수의 20년 후의 자산은 17억이 됐네요. 17억 9,800만 원이 됐네요. 위에 갑과 비교해보면 갑은 11억 8천만 원이 됐고 철수는 17억이 됐으니까 자산 차이가 철수가 20년 동안은 6억 1천만 원 돼버렸고 10년 동안은 2억 3천만 원 돼버렸네요. 자, 수익률 차이도 보이시죠? 10년 동안 이렇게 갑은 열심히 연 2천만 원씩 더 보태가지고 운용을 했지만 철수하고 수익률 차이가 8.89%포인트 차이 난다. 20년이면 3.13%포인트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이 차이는 20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 3.13% 차이가 자산 차이를 6억 원이나 벌려놓는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나마 투자 2년 차부터 정신 차리고 인덱스 펀드 투자한 덕분에 갑은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았죠. 그죠? 요 수익률 정도는 거뒀습니다. 갑은. 그래서 단 1년의 투자 실패로 갑은 이렇게 영원히 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1년 동안 그런 개별 주식으로 뻘짓하다가 영원히 이렇게 철수한테 자산으로 뒤처지게 된다. 이 철수를 따라잡으려면 철수가 2천만 원 연적립할 때 4천만 원 해야 되겠죠. 그죠? 불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또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죠? 요렇게 됩니다. 아무튼 위의 두 사례에서는 아직까지 초기 투자 자금 절반을 날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한 갑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름대로 성공한 투자자입니다. 그죠? 철수를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절반을 잃고 시작해도 20년, 30년 후에는 그래도 갑은 시장 수익률에 이런 근접한 수익률을 거뒀어요. 그죠? 시장 수익률이 10%인데 갑은 30년 이렇게 운용하니까 그래도 9%까지는 따라잡더라. 10년 운용하니까 수익률 차이가 1.74%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 초기 투자자금 90%를 잃고도 착실히 이렇게 매년 연적립하면 인덱스 펀드 투자한 갑은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죠?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1년에는 처참하게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지만 10년 운용에서는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처참하게 벌어지지만 그래도 20년 정도 운용하니까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자산 차이는 상당하게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예금이자 수익률 정도를 거뒀지만 20년 무렵에는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호각성해가지고 사례 1과 사례 2처럼 갑처럼 투자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대호각성해가지고 갑이 그냥 인덱스 펀드만 착실하게 투자했다면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수익률이 이렇게 중앙은행 기준금리 수준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결국 이제 이런 경우겠죠. 제가 서두에서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모은 초기 투자 자금을 개별 주식하다가 쉽게 잃어버리고 또 정신 못 차리고 힘들게 또 종잣돈 마련해가지고 똑같이 하다가 또 잃어버리고 이러면 이 꼴이 난다 이거예요. 이러면 이 꼴이 납니다. 그래서 5년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1억 들고 이런 투전판 같은 주식시장에 1년 만에 반토막 다시 매년 2천씩 모아 투자하다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손익률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애는 수익 거두고 자 이렇게
1억 모아가지고 5년 동안 1억 모아가지고 개별 주식 하다가 경험 부족으로 마이너스 50% 5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매년 이렇게 2천씩 연초에 적립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어떤 해는 이렇게 30% 수익 거두고 어떤 해는 마이너스 9% 거두고 어떤 해는 8% 수익 거두고 이렇게 쭉 수익을 들쭉날쭉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쭉날쭉 거두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큰 수익이 발생했던 해가 몇 번 있죠, 그죠? 뭐 25%, 30% 이렇게 거뒀던 해가 있지만 그래도 결말은 30년 이렇게 운영해봤자 결말은 9억 7,400만 원밖에 안 된다. 아까 갑은 매년 그렇게 인덱스 패시브 투자로 10% 연평균 수익률 올리면 18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8억 정도. 약 뭐 한 1.8배 정도 차이 나죠, 그죠? 1.8배 정도. 그래서 수익률 표에서는 몇 개년은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는 해도 있지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 손익 비대칭성 때문에 첫 해에 저렇게 마이너스 50%를 잃어버리면 본전 회복하려면 플러스 50%가 돼야 되는 게 아니죠. 플러스 100%가 돼야 본전이 되잖아요. 본전이. 그게 금융시장의 이 복리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개별 주식 하다가 경험 부족으로 처음에 저렇게 큰 돈을 잃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본전 생각나가지고 개별 주식 더 위험한 파생상품 레버리지 인버스 그런 거 하다가 이렇게 요런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